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기구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을 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부당한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기,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사업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에 5년 동안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전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분석 컨설팅과 연계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도 이뤄집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인해 사회의 안정이 저해되는 일도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가상화폐 거래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하면 지난해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내려받거나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고 또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늘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월요일장입니다. 오늘도 거래소 쪽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요. 코스닥 쪽이 굉장합니다.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시장의 관심은 이제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으로 완전히 옮겨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거래소부터 잠깐 살펴보자면 전기전자, 화학보험, 금융업종 등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 이쯤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큰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반등폭도 지금도 미미한 수준이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락 반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증시의 반등, 독일 정치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글로벌 증시 기조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거래소 쪽 분위기 나쁠 이유가 없지만 그렇다고 또 올라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 조금은 답답한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 정부 정책 수혜감과 기대감으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900포인트까지 1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3인방 그리고 바이오주들 지금 전체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흐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 코스닥 지수도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어찌 보면 경고성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도 지수가 가는 가운데 못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소외를 받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제약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소외되는 업종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떤 투자 안목으로 골라야 할지 그리고 투자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의 전략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전략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쪽 2,505포인트대입니다. 2,500선은 지금 터치를 했고요. 2,500선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511포인트 오늘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저점은 2,500포인트가 살짝 무너져 있는 2,496.88포인트입니다. 다시금 2,500선 회복을 했고요. 오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래소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은 팔고 기관 외국인 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그렇고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관이 159억 원, 외국인은 154억 원 사고 있습니다. 오늘 투신권에서 지금 한 511억 원 정도 기관에서는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좀 많이 팝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봐야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22,000원 소폭 상승이 그칩니다. SK하이닉스는 7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현대차 강보합권 포스코가 지금 38만원대로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은 오늘 3% 가까운 상승, 네이버도 오랜만에 다시 상승하면서 92만원 갑니다. 금융주들 가운데 KB금융은 약보합권, 그리고 삼성생명은 4%가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상승하고요. 다음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보합이고요. 신한지주가 강보합입니다. 나머지 한국전력, SK텔레콤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닥 지수는 무려 888포인트대까지 갑니다. 1.76% 상승하면서 오늘도 급등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역시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865포인트대부터 891포인트대까지 지금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 없이 890선 위아래로 공방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900포인트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엊그제 700포인트 돌파했다고 한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900포인트까지 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 무섭게 올라가네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1313억 원 사고요. 개인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다시피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2%, 5%대 각각 상승이고요. 신라젠도 10만원 공방벌입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지금 상한가까지 진입하면서 4위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2.79% 올라갑니다. 11만원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3인방 결국엔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1, 2, 5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CJNM, 티슈진, 메디톡스, 로엔 올라가고요. 유일하게 펄어비스만 1.54%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캡텍, 휴젤, 코미팜, 파라다이스, 스튜디오 드래곤 전체적으로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은 그나마 진정세인 모습인데요. 포스코 캡텍은 하락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씩 상승하고 코미팜은 2%대의 강세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060원대 공방벌입니다. 하락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1061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코스닥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900선까지 약 10포인트밖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유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내내 이런 좋은 흐름들 또 이어갈까요? 일단 장중 등락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오늘 장 초반에도 그렇고 1% 넘게 상승하던 코스닥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반전했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난주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 수급적인 변수는 좀 던져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대했던 정책들이 공개됨으로써 심리적으로 또는 수급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매물 압력이 출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성, 정부 자체는 코스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고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재천명했고요. 그리고 향후 정책 이벤트, 지금 지난주 발표되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끝이 아니라 그 정책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혁신 성장에 관련된 정책들도 향후 다수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월 중에는 혁신 성장 대국민 보고를 하겠다는 스케줄을 말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 이후까지도 정책 동력은 코스닥에 좀 활발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 4분기 중에 코스닥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이에 바탕으로 단기 변동성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환율이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십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060원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요. 원화 강세 기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격탄 맞는 게 수출주고 IT 관련주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IT 관련주들 요즘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워낙 강세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좀 종목별로 좀 하락 압박을 계속적으로 받고 매물 출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환율, 심리, 수급 변수가 아니라 이런 환율 워낙 강세 압력이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4, 4분기 실적 가이던스, LG전자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의 부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강세,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행과 기재부에서의 워낙 강세 압력에 대한 경계 심리가 팽배하다는 점,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060원을 깨면서 외환당국의 개입이 들어왔다는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워낙 강세 압력이 여기서 더 커지거나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IT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인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 하락 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지금 구간은 환율 부담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큰 가격대로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가 지금 시작이 됐고 월요일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간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추가적으로 등락 과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IT가 좀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적극적으로 담아가시면은 아마도 1월 지나면서 2월 가면서 수익을 좀 더 크게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큰 가격대에 진입했고 글로벌 금융시장 중에서도 글로벌 IT 중에서도 한국 IT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재평가해야 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코스닥은 정책 기대감이 현실화된 데 따른 등락 과정은 있겠지만 정책 동력이 1, 4분기 중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같은 이런 이슈 종목들 중심으로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중소형주로 확산이라기보다는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주,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슬림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KIX 300이 편입되는 종목은 코스피가 232개, 코스닥이 68개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KIX 300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 여타 중소형주로 코스닥 100 이하의 종목들로 확산되기보다는 좀 슬림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대형주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해 나가는 게 아마도 코스닥 대응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을 좀 더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연일 또 신고가 경신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4분기 실적 괜찮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괜찮다 하는데 미국의 기업 4분기 실적 얼마나 좋을지 궁금하고요. 어떤 업종이 그 가운데서도 또 아웃퍼폼이 좋을지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3분기 기업 실적을 보면은 그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8.5% 증가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4분기는 허리케인에 대한 복구 수요뿐만 아니라 연말 상전 특수에 힘입어서 무려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정보 기술 같은 경우가 15.6%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시총이익이죠. 전체 시가총액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13.3%로 두 자리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4%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를 좀 이끄는 모습이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락 업종들을 보면은 부동산이 마이너스 1.2%, 통신이 마이너스 2%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전체 시총의 5%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는
9월과 11월에 그 아이폰 신규종을 발표한 애플뿐만 아니라 모바일 광고 수입이 늘어난 페이스북의 이익 증가에 큰 힘을 보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도 4분기에 56억 달러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적자로 전환한 그 보험회사의 AIG가 흑자로 들어섰고요. BOA라든지 JP 모건 체이스 쪽에 대형 은행들의 이자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4분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4분기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전체로 봤을 때 이익 증가세가 뚜렷한 업종 그리고 이에 비해서 좀 부진한 업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작년 한 해를 보면은 정보기술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나 이익이 증가를 했는데요. 인터넷 광고 수입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이 확대가 됐고요. 또 이를 뒷받침해 주는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정보기술 업종의 이익이 다른 업종보다 좀 탁월했습니다. 증가율상으로 보면은 에너지 업종이 무려 4.6배나 늘어났는데요. S&P 전체 업종 중에서 단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무려 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뚜렷합니다. 지난 20분기를 보더라도 결산 결과는 애널리스트의 시장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평균 그 상회폭이 3.1포인트인 점을 고려한다면 작년 4분기 최종 이익은 15% 정도 아주 놀라울 정도의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2017년 전체로 보면은 S&P 500의 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12%를 조금 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올해입니다. 올해는 어떤 업종의 실적 증가세가 좀 두드러질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는 미국의 경기 확대뿐만 아니라 첨단 기업의 고성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실적 그 증가세는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요 500개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무려 12%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년에 이어서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그 미국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좀 높은 올해는 2.5%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성장률이 3.7% 정도로 작년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확장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단연 그 첨단 기술 업종들의 실적 호전세가 뚜렷한데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해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3월 인터넷의 보급이 빨라지고요.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반도체 수요가 정보기술 업종을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반도체 제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한 7.5%로 2년 연속 과거 최고치의 그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기술은 올해도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에도 실적 증가세가 뚜렷한 업종은 에너지, 소재 쪽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금융 규제 완화 그리고 또 경기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로 인해서 금융업종도 두 자릿수 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호조세를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지금 뉴욕 증시 굉장히 좋은데 상승 랠리 계속 이어갈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실적 증가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 그 12월 달만 하더라도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는 올해 한 11% 전후였는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무려 12.9%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혁이 자사 그 실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번 4분기 결산 실적 발표 때 같이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외에서 갖고 있는 유보금을 얼마만큼 환류시킬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1주당 이익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도 여기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아들 부시 때 해외 이익을 본국으로 환류를 했을 때 50%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해외 유보이익이 현재는 2조 5천억 달러인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 1조 달러 정도가 자사주 매입에 쓰일 경우에는 S&P 500 지수의 그 EPS는 한 4% 정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자사주 매수와 같은 대형 호재들이 각사들의 그 결산 실적 발표 시기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또 보수적으로 올해 판단하더라도 연말까지는 다우지수는 27,500포인트 전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올 들어서 국제유가 한번 여쭤봐야 되고 짚어봐야 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WTI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업종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올해도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네, 올해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무려 364%나 급등했는데요. 올해는 고유가가 계속된다는 측면에서는 40%가 넘는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소재 업종도 올해는 17.7%로 아주 빠른 이익 증가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국제유가가 64달러까지 올라왔지만 지정 확정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 여기에 유가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세일 기업의 생산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비상업 부분의 원유 선물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62만 4천 장 정도가 되는데요. 과거 최고 수준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에 배팅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인은 아무래도 원유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왕성한 수요로 인해서 미국 내 원유 재고가 8주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에너지 정보국이죠. EIA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유가 예상 범위는 55달러에서 65달러로 일단 한 단계 더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생산량이 1,000만 배럴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 상승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연비 향상에 따른 차량들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유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굉장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요. 지금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에서는 어때요? 어떤 업종이 상승 랠리 또 가져갈까요? 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MSCI 아시아 지수에 일본을 제외했을 경우 무려 38%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정보 기술이라든지 소재 쪽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주가 지수의 예상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3배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2004년 이후에 평균이 한 12배 정도였기 때문에 이 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배 정도를 항상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특히 올해는 이익 증가율이 무려 13%, 내년에도 10%의 주자릿수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평가된 수준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또 주도주인 정보기술도 현재 예상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14배 정도에 불과한데요. 올해는 이익 증가율이 작년에 58%보다 모자란 한 19% 전후지만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좀 빠르다는 점에서는 주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위에도 이익 증가율이 뚜렷한 업종을 보면은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도 25%, 공공사업과 관련된 유틸리티가 21%, 헬스케어가 19%, 부동산이 한 16% 정도 이익 증가세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아시아 증시가 다른 나라 어떤 지역 증시보다도 이익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연초에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메르츠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지훈 차장,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